전문상담 정혜영입니다. 자, 이번에 마련한 시간은 선생님들이 이제 하반기 공부를 하시면서 서브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스터디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스터디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해 드리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자, 서브노트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떤 개념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화를 시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련된 노트가 서브노트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선생님들이 들으시는 동안에서도 나름대로 서브노트를 다들 만들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나의 말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말로 정리를 해야지만 내 머릿속에 그 해당 개념이 머릿속에 콕 박히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콕 박혀서 깊은 수준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회상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수준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잘 망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 나의 말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망각이 잘 안 되게 하고 내가 제대로 인출을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에서도 자기만의 개념 정리 노트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화를 시키는 노트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반기에서는 이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전략이 조금 변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하반기 공부는 전반기의 이론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문제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풀어가면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습득했는가,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못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습득도를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전략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하반기 공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들의 개념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구분하며, 그리고 내가 해당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노트를 만드시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기로는 서브노트를 하반기에서는 오답 노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선은 우리가 두 가지 형식의 서브노트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답 노트와 이론 정리 노트고, 이론 정리 노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반부의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만드신 노트의 방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답 노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기출문제 분석 강의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이 강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론 강의에서 교재에 빨간색으로 밑추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강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답 노트를 만드시게 될 때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제로 풀어보는 시간들이 있게 되실 텐데, 그때 해당하는 이론들, 문제에 관련된 이론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성격심리학과, 그 다음에 상담이론과 실제와 각 과목별로, 등등등의 과목별로, 그리고 각 과목에서 이론별로 이론 정리를 이렇게 왼편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격심리학이 있다고 한다면 성격심리학에서 연구 방법론에서 시작을 해서 정신분석 이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이론은 상담 이론에 있으니까요. 행동주의 이론이라던가 인지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연구 방법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왼쪽에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을 갖다가 오른편에 붙여 넣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특히 틀린 기출 문제를 갖다가 붙여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노트 정리를 해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해석
해설들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밑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설들을 정리해 가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암기 수준을, 기억의 처리 수준을 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론 강의 6개월 동안은 그 전체적인 과목별로 개념 중심으로 우리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한 개념 습득한 방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브노트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나의 말로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인 깊은 처리, 다시 말해서 망각률을 줄이고 회상률을 높이는, 인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깊은 처리 수준이 1차적으로 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공한 강의 노트를 작성해 가시면서 또 한 번의 깊은 처리들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깊은 처리를 만드는 방식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론들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망각률을 굉장히 줄이는, 그래서 그 해당 개념을 갖다가 아주 명료하고 또렷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깊은 처리의 방식이 가능하므로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론 정리들이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 이론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을 갖다가 여기에 붙여가시면서 해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틀린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들은 더 추가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해가는 방식들을 해가실 수가 있겠죠. 그죠? 색깔을 달리 하셔도 좋고요. 틀린 문제는 빨간색으로 이제 해설 보완들을 갖다가 써가거나 이론 내용들을 정리해 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갖다가 1차, 2차에 만들어 가시면서 요약 정리를 해 가시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서브 노트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게.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을 만약에 성취했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페이지 수가 적어도 뭐 4장, 5장은 되잖아요. 얘를 갖다가 한 페이지 수에, 그래서 5장이나 6장으로 정리된 이론들을 갖다가 그냥 한눈에 눈에 들어오게 키워드를 선생님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안에 나열해서 그물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목차를 정리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인간관에서 중요 키워드 쭉 쓰시고, 아니면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에서 중요 키워드 쭉 쓰시고, 개념에 해당하는 키워드 쭉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한눈에 한 페이지 안에 들어오게 이론별로 정리를 하셔서 내가 시험 때 직접 갔었을 때 얘네들을 갖다 쭉 훑어만 봐도 연상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노트를 또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브 노트를 하반기에 만드실 때 제가 제안해 드리는 방식은 오답 노트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드시면서 이론의 줄기들을 갖다가 또 한 번 옆에서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이러한 어떤 노트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들이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자기만의 그 노트 정리하는 것, 이론 정리,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강의를 했던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자기 개념화 했던 노트 정리를 갖다가 이제 그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첨가할 부분은 첨가하고 뺄 부분은 빼려고 하면서 이제 노트 정리를 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브 노트를 만들면은 실제 시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암기 수준도 높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시작하셔야 될 시기에 오셨습니다. 7월부터. 우리가 전반부에 이론 정리를 해갈 때는 스터디도 이제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스터디라기보다는 이제 내용 정리들을 해가는 어떤 스터디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복습하고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암기하고 설명하고 이러한 위주로 스터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스터디를 이제
이제 선생님들이 운영이 될 거고 운영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의 어떤 효용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정신적 지지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선생님들 어려운 시험 과정에서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격려를 해주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서로 체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날 하루 분량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서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목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말하게 하는 시간들도 갖고, 그 다음에 진도를 갖다가 얼마나 쫓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습관 형성을 하는데 서로 체크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날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 또 스터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 공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에 대해서 1차 시험 일정이라던가 2차 시험 일정이라던가 1차 시험 정보라던가 2차 시험 정보 자료라던가, 그래서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시험들을 갖다가 풀어가시면서 이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더 만들어서 서로에게 문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에서 어떤 책자들이 좋더라. 그리고 이 책자들에서 각각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자료들을 갖다가 좀 봤더니 이 자료들이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 공유부터 해서 일정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터디는 공부 내용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스터디를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이 처음에 만나서 스터디를 꾸리실 때는 각각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 시간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스터디는 첫 번째로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역시 왜 중요하냐면 깊은 처리 수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날 가르쳤던 강의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 자료를 익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거나 자리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잊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제를 서로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고 알려주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퀴즈를 내줄 수가 있겠죠. 서로 퀴즈를 내주고 그 시험을 그날 이제 뭐 각각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문제나 10문제씩 만들어서 5명이면 10문제씩만 만들어서 50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속성으로 풀어보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상 문제 출제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한 주씩 해당 영역에서 각각 나누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예상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갖다 간단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사례를 쓰고 문제 기출문제 유형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 나누어서 풀어보게끔 하는 시간들, 이 예상 문제가 생각보다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해봤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 이제 예상 문제가 여기서 나올 거야라고 애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도움을 막판에 많이 받았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선생님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들을 예상해보면서 이제 출제를 해보고 풀어보고 하는 어떤 시간들을 갖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유의할 점이 있죠. 유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예상한 문제, 우리들이 예상한 문제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걔네만 믿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본인들의 예상 문제만 믿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깊은 처리 수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어떤 이론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처리가 돼서 정말 회상률을 높이고 안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암기를 확인하고 체크해주는 도움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암기한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씩 읊어보게 하고 그 읊어본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암기했는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갖다가 서로 교환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자료를 만드실 때도요. 어떤 면접 질문들이 있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A 학생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B 학생이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면 서로 공유를 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론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리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강의에서 교수님이 켈리의 구성개념 이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성개념 이론에 대해서 내가 개념이 잘 안 잡혀져서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들을 갖다 좀 살펴봤더니 이러한 추가 개념이 있더라. 이 추가 개념에서 이제 해당하는 어떤 문제가 뭐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데서도 출제된 적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 기존의 모의고사나 이런 기출문제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어떤 개념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을 때 그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대한 조사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자료 정리를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 가시고 이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생활 습관이 많이 되시면은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시험 준비가 잘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 스터디는 아마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 면접 준비까지 해가는 동료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다음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서브노트,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방식의 서브노트를 이제 하반기 그 강의 일정에 맞춰서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스터디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제 그 1차, 2차를 준비하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7월부터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이제 스터디 운영 방식이랑 서브노트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